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태섭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첫눈이 왔습니다. 못 봤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X라고 해주세요. 저는 어제 봤습니다. 보셨어요? 금태섭 변호사님 보셨어요? 예,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건물 옥상에. 부인과 함께. 아니, 혼자서 사무실 옥상이라서요. 연인들은 굉장히 이럴 때 씁쓸한 첫눈이죠. 그렇죠. 사실. 첫눈을 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요. 예. 사실 그 이제 첫눈도 오고 뭐 이런 아침인데 이번 주의 최대 이슈는요. 태극기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 분 혹시 그 저녁 무렵에 애국가 나오면 딱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던 그 기억나세요? 아, 옛날에 많이 했었죠. 예. 5시쯤 했나요? 일몰 정도 했던 것 같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어서 부동자세로 서서 그러니까 이게 다 섰죠. 노래 예. 끝날 때까지. 다 섰어요. 예. 국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도 어떤 하여튼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그렇죠. 모두가 다 예, 하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태극기에 대해서 사실 경외심 같은 게 있는데 영화 볼 때도 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다 했죠. 아, 영화 볼 때도 했습니까? 애국가 나왔었죠. 다 애국가 이거. 나왔죠. 예. 아. 그런데 요사이 그 태극기 얘기가 뜨거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지난 4월에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해서 한 남성이 20대 남성이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 거였는데 경찰차 저기 차벽이 막고 서 있는 경찰차에 달린 태극기 저 소중한 태극기를 경찰차에 달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나는 태극기를 태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하튼 이 남성은 국가모독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국기모독죄인가요? 국기모독죄. 국기모독죄입니다. 예. 국기모독 혐의로. 그러자 이 남성이 국기모독죄는 위헌이다 이러면서 형법 제105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네, 사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요즘 뭐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대한민국과 태극기 또 애국가 이런 거를 사랑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국심은 강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를 태우는 행위도 하나의 정치적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고 물론 그래서 모욕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좀 의견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불태우는 것을 반드시 국기에 대한 모독죄로 우리가 처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기모독죄가 위헌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죠? 위헌적인 소지가 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태섭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먼저 국기를 태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충격도 받고 그렇죠. 마음에 상처도 입었을 텐데 그러나 92년 법무부에서 형법 개정안을 낼 때도 이 공용의 국기를 손상하는 것만 처벌하는 걸로 바꿨었고 한국 형사법 학회에서도 그 위헌이라고 해서 이걸 빼자고 했습니다. 그래요? 또 미국 대법원 연방대법원에서도 국기 소각을 처벌하는 것을 이제 위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예. 국기를 이렇게 손상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여론에 의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방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걸 오히려 놔두고 여론의 비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상 이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 저런 짓까지 해야 되라고 하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거를 법으로까지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건 자유 영역에 맡기자 예.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주장하는 위헌 쪽에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네요. 예,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 북한에서 김일성 배지 손괴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 숭배 차원은 아니지만 예, 예. 국기 같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형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근데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예. 이유는 이 남성분하고 좀 다릅니다. 이 남성분은 그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라고 하는 그 구성 요건이 좀 애매하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이고 예, 예. 저는 그런 목적은 사실 목적범의 경우에는 모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가 애매하거나 모호하다기보다는 국기를 손괴하거나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요 만약 같은 이유로 이 남성과 같은 이유로 이번엔 한 장 태운 건데 한 장이 아니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태웠어요. 이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이래도 괜찮다? 그런 걸 보면 저부터도 충격을 받을 텐데 그것도 예, 하나의 예. 정치적 표현 행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을
우리나라가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하고 예. 처벌하지 않는 경우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격 내지는 성숙도를 볼 때 예.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여론의 비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국격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노 변호사도 끄떡끄떡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처벌이 무서워서 저 사람들이 국기를 존중하나라는 생각은 사실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국기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런 처벌 조항 자체가 사실 존재한다는 것이 조금 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법적의 전반적인 인식입니까? 아니면 두 분이 너무 진보적이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희 생각이겠죠.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태극기를 태운 부분. 이게 국기모독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봤고요. 지금 하여튼 법률상은 이렇게 하면 처벌되는 겁니다. 그렇죠. 되는 거죠.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다면 인정되면. 모욕할 네.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 오늘 이 주제로 사실은 재판정 가보려고 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해서 이걸로 못 가겠고 오늘의 주제 따로 하나 잡았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간통죄가 폐지가 된 이후의 쟁점을 잘 보여주는 최근 사안이라서 저희가 재판대에 올려보는 건데요. 유부남 집에서 간통한 내연녀에게 주거 침입죄 적용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자,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유부남과 그의 내연녀가 유부남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거를 아내가 보게 된 거죠.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간통죄로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거 침입죄로 남편의 내연녀를 고소했고 결국 이 내연녀는 주거 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안. 이 내연녀를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느냐. 아니 배우자가 내연녀와 내 집에서 부정한 일을 벌였는데 당연히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이 있는가 하면 남편도 그 집의 주인인데 남편이 허가한 걸 왜 처벌을 해야 되느냐. 부당하다라는 입장이 지금 엇갈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 침입죄 적용 맞다 틀리다. 적당하다 타당하다 부당하다. 여러분의 의견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우선 금 변호사님.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주거 침입죄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주거 침입죄 안 된다? 예. 왜요? 이거를 주거 침입으로 보게 되면은 그 간통을 지금 처벌하지 못하게 한 것을 예, 위헌이라고 이렇게 비껴가는 거거든요. 편법적인 해결이고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처벌된 게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예. 일제시대에 이제 일본 군인들이 전쟁에 싸우러 나갔을 때 예. 남아있는 부인들이 간통을 하는 경우에 간통이 친고죄 아닙니까? 예. 근데 군인이 나가서 전사하는 경우엔 고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말하자면 이 집에 누구를 들여오고 말고 하는 것은 가장이 결정해야 되는데 가장이 아니라 아내가 끌어들였으니까 이건 주거 침입이다. 이런 억지 논리로 그 전선에 나간 일본 병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다. 예,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지금은 가장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보지는 않고 가족의 평온권을 보호한다고 보지만 이거를 정말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우선 원하시면 모텔에 가시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니 왜 집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굳이 주거 침입죄를 처벌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정적 정서적으로는 치사하고 옳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치사하고 옳지 않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주거 침입죄라고 하는 것이 보호하는 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안녕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거거든요. 집안 가족들의 안녕과 평온. 그렇죠. 그래서 그 거주자나 그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거기에 출입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남편의 허락을 받긴 받았어. 가족 구성원 한 명의 허락을 받고 주거 침입을 한 건 맞지만 들어온 건 맞지만 다른 가족들이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않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맞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범죄가 아니어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근거는 반드시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기보다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난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싫다라고 하는 것이 추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의견이거든요. 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한 명만
가족만 허락한 걸로는 안 된다. 예, 가족 전체가 허락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행 간 사이에 예. 남자친구 집이나 여자친구 집에 몰래 놀러 간 대학생들도 전부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부인이 안 돼 친구 데려오지 마 그러는데 술 취해가지고 친구들 다 데리고 간 게 그런 남편의 행동이 일반 이론적으로는 다 예.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자고 있는데 남편이 친구들 예, 우르르 그러니까 데려오면 내가 친구들 데리고 지금 간다 그러는데 오지 마 그랬는데 주거 침입죄다. 아주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가도 주거 침입이 되는 건데 이거는 주거 침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거 침입하고 생각할 때는 예. 사는 사람들 몰래 예. 들어가는 거 얘기야. 이 상식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아하. 가족 중에 한 명이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예. 이걸 주거 침입으로 하는 것은 일단 법은 일단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해석이 예, 제일 먼저 예, 돼야 되는데 예. 거기에 안 맞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항상 예를 극단적으로 드셔가지고 재밌게 해주시는데 이거는 비교 불가능한 예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사례는 다르다. 아니 그 남편이 친구 데려오는 걸 물론 부인이 싫어하겠지만 그것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간통을 저지르기 위해서 우리 집에 데려오는 것하고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도 좀 타당하지 않지만 이제 물론 금태섭 변호사님의 그 의견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분명히 명시적인 혹은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주거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주거 침입의 의사가 명백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간통죄가 불법이 아니게 된 것과는 또 별도로 예. 법리적으로 현재의 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히 유죄가 가능하다라고 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간통죄가 만약 지금 폐지가 안 되고 살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주거 침입죄를 그렇죠. 그럴 땐 간통죄를 처벌하면 되니까. 할 수 없었을 때 지금 간통죄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고. 아니 필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좀 사실 옳지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검사가 결국은 기소를 하는 건데 예. 검사가 이걸 주거침입죄로 기소를 했다면 그 해당되는 범죄에는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금태섭 변호사님 지금 문자 여러분 보내주고 계시죠. 곧 판결 내리겠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간통죄가 문제가 됐을 때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간통을 처벌하는 나라는 뭐 종교 국가를 제외하면 예. 세계적으로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아하. 근데 이거를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물론 저도 모텔 가지고 왜 집에 가냐는 생각은 드는데 예. 집에 들어가서 간통하는 거를 편법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예. 사실상 처벌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딸이 있는데 부모 나간 사이에 몰래 들어온 것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텐데 그런 걸 처벌한 사례는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지 이 간통만 처벌하는 거라서. 자, 오늘 이제 앞에 토론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재판정을 길게 갈 수 없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간통죄가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이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오늘 이 판결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정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집계가 나왔나요? 집계 나왔습니까? 그 사이 집계가 최종되는 사이에 제가 의견 잠깐 보죠. 8336님. 간통을 저지른 것은 가정범죄, 파괴범죄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도 약하다. 그거보다 더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 반면에 8652님은 주거침입죄 적용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친구를 집에 초대한 걸 그걸 주거침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연녀건 뭐건 친구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1444님은 주거침입죄 당연합니다. 집은 부부의 공동지분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허가하고 한 사람이 아주 불쾌하다면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노변 입장 들어주셨어요. 반면에 근변 입장을 들어주신 8672님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열어준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주거침입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주거 침입죄 아니다라는 근변 입장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답이 나왔습니까? 예. 우리 청취자들은 어떤 선택하셨을까요? 내연녀가 상대 남성의 집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 타당하냐, 부당하냐. 우리 청취자들은 67대 33으로 부당하다. 금태섭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노영희 변호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결.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기본적으로 옳다고 보세요?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예. 이거를 편법적으로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그 청취자들의 의견은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아유,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금태섭 변호사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집에까지 들어가서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예. 뭐 민사적으로라도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침입죄도 약간 동의한다 이런. 형사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하지만 나쁜 일이죠. 예, 꼭 여러분. 모텔에 가시라. 아니 아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는 네, 게 그런 일이 제일 없어야 좋겠어요. 된다. 예. 여러분 간통죄가 사실상 폐지가 된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한번 좀 진지하게 웃으면서 오늘 대화했습니다만 진지하게 살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였습니다.